그래서 겁제, 편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겁제도 부자라는 어떤 개념, 그러니까 부자라는 전체 우리가 설정을 좀 다시 할 게 있어요. 부자라는 개념 설정부터 해야 됩니다. 부자는 뭐냐면, 그러니까 부자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이 있죠. 그냥 내 스스로가 이 정도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부자 개념은요, 겁제, 편제로서 하는 부자는 어떤 부자를 얘기하냐면, 주로 이제 갖다 사업적 형태의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느리는 자체가 내 역량을 벗어난 거거든요. 겁제라는 자체는요, 용량 초과에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일간 입장에서 용량 초과의 환경을 가지고, 어떤 일종의 이제 금전적, 재물적 부분을 이렇게 거느리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편제도 일간 입장에서 거느릴 수 없는 용량 초과의 형태를 거느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량 초과라는 의미는 뭐냐면, 용량 초과의 개념이 뭐냐면, 그 말은 곧 빚이라는 의미죠, 빚.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빚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빚을 굉장히 안 좋게 보죠. 근데 편제나 겁제는 빚을 지려고 해요. 빚을 최대한 끌어 당기는 걸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빚에는 뭐가 있냐면, 빚은 순수한 어떤 은행빚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빚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빚의 개념 중에 가장 일반적 개념의 빚이 뭐냐면, 물론 당연히 은행빚이고, 은행 포함이에요. 이건 포함.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투자를 받는 거죠. 회사에 투자를 받다든지, 개인적인, 예를 들어 돈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투자를 받는지, 일반 대중으로부터, 다수로부터 이렇게 투자를 받는지, 펀드 형태, 투자를 받아서 갖고 있는 그 자체가 빚이거든요.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건. 일종의 그거 보고, 편제라는 자체는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 공공재물이라고 그러죠. 공용재물, 대중재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개념은 이제 겁제도 이걸 갖고 있을 수 있고요. 빚에 의해서. 그 다음에, 편제도 이걸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빚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 외적인 속성은 빚을 자기 스스로가 감당하는 거를 두려워하죠. 비견이라든지 식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상관하고 편제는 함께 편먹는 거니까, 빚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개념이 없죠.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관성 자체도 사실은 편관 자체는 원래 정관은 빚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정제 있을 수 없고 편관 자체도 사실 빚을 감당 못해요. 재생살이 돼버리기 때문에 편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유난히 상관 편제 이 형태만이 빚에 대한 개념이 형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아까 겁제 강하죠. 자, 이 부분은 결국 뭐냐면 빚을 감당할 만한 일종의 역량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큰 거죠. 그래서 작은 돈에 연연하지 않죠. 멋있어 보이죠, 일단은. 주로 사업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작은 돈이 아까우면서도 연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힘들지만 힘들지 않은 척 하는 거고요. 그게 표정관리라고 그러죠, 표정관리. 표정관리. 자, 이런 부분들, 결국은 그러면 편제가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고, 겁제가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걸 이제 핵심만 얘기할게요. 요거 그냥 정리하고 실전을 보면서 얘기 좀 합시다. 편제가 부자 되는 부분은 틀려요. 일반적인, 겁제하고 좀 분명히 다릅니다. 편제는 아시겠지만, 편제는 뭐냐면요. 아까 대중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최소한의 터전이 있어요. 최소한의 터전이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이제, 하다못해 우리가 얘기하는 가게라든지, 아니면 일종의 말하자면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형태적 개념, 아니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농토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공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일종의 이제 이런, 나름대로 어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터전적 개념이 굉장히 강하죠. 터전이라는 거는 실물적 터전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실물적 터전을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진 환경도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물이란 자체는 실질적 물건이 있는 거를,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장소도 있는 것이고, 이런 개념의 터전이고, 그 안에서 사람을 이용하는 능력이죠. 그 안에서 사람을 이용하는 능력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 사업이에요. 사업. 그게 이제 사업적인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의식주 관련 사업 같은 게 편제지만 굉장히 위험성이 없는 어떤 사업적 형태가 되는 거고,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어떤 편제적 사업이라는 거는 리스크가 좀 큰 걸 얘기하는 거죠. 위험성이 좀 높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편제 사업의 형태는 대박도 되지만 잘못하면 바로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생필품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극히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뭐든지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먹는 거에 대해서는 갖고 가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시장 오락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컴퓨터 게임.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물론 중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일종의 이런 거. 그러니까 유행성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편제적 개념에서 어떤 환경이라는 부분을 여지할 수 있는 거고, 겁제는 그렇지가 않죠. 겁제는,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겁제로 대박 내서 부자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물론 사주에 재성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겁제라는 자체로서, 물론 겁제 편제, 예를 들어서 사주 안에 재성이 있으면 그 이용하는 능력적 개념에서 재성을 이용하겠죠. 근데 진짜 일단 순수하게 겁제만 얘기한다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주에 전혀 재성이 없어요. 그냥 겁제만 있어요. 그 사람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얼마든 부자, 어떤 식으로 부자 되느냐. 자, 여러분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거 있죠. 우리가 이제 흔하게 얘기하는 거, 겁제 가지고 부자 되는 거. 일종의 말하자면은 이제 다단계 형태죠. 인적 네트워크라 그러나요? 인적 네트워크, 사람을 이용하는 형태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상적인 재산을 이용하는 거죠. 어떤 신개발품, 있지도 않은 신개발품을 공중에 띄워놓고 그걸 통해서 사람을 모집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있지만 있지 않는 거죠. 가상적으로 올랐다는 전제하에서 사람을 끌어당겨야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얼마 전에 저는 월요일에도 얘기했지만 그 가수 임청정 씨가 개입이 된 일종의 말하자면 투자,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뭡니까? 겁제로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당한 사람들도 있지만 겁제로서 돈 번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겁제 자체는 뭐냐? 겁제 자체로서 부자 되는 길은 뭐냐? 가장 원초적인 싸움이에요. 물고 물어뜯는 철저한 동물적 근성의 싸움을 통해서 죄를 쟁취하는 재물이라고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늑대가 강아지를 물어뜯는 거하고 같아요. 이겨야 된다. 그게 바로 인간 대 인간, 사람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기죠. 일종의 말하자면 그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보이스피싱 많이 당하잖아요. 가상적인 형태로서 가상적인 어떤 상황을 설정해서 그게 사기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렇죠. 약육강식이죠. 그 겁제라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남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철저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남한테 철저하게 당할 수도 있어요. 뺏고 빼앗기는 관계다라서 겁탈할 겁자, 빼앗길 겁자를 쓰죠. 이런 부분을 사주에서, 자, 겁제가 이런 전제가 되어 있어요. 겁제로서 무궁무진, 자, 요즘에 겁제로서 돈 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적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그게 또 뭐가 되냐면요, 프랜차이즈예요. 프랜차이즈 자체가 결국 어떤 아이템으로서 프랜차이즈 사업이죠. 매장이 크지 않아도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도 어떤 젊은 37 정도 되는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이제 브랜드 이미 그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창업자인데, 20살짜리, 뭐, 그분이 그 무인 카페를 창업해가지고 대박 냈는데, 아주, 뭐, 3평? 4평? 이런 공간만 치고 들어가서, 작년에 재작년에 만났을 때, 그때 전국에 뭐 50 몇 개를 개업 중에 있고 500 몇 개가 목표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게 민적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최소한의 매장적 형태를 띠지만 뭐가 중요하냐면요, 인적 네트워크라는 게 뭐냐면 가맹주죠. 가맹점들이죠.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돈 버는 거죠. 그분 사주 재산 하나도 없습니다. 이 겁재로서 대박내는 사주들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재성 하나도 없으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재성이 있어야 부자 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겁재라는 자체가 사기라는 자체 얘기가 되는데, 사기라는 건 하나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간의 뻥카가 들어가는 거죠. 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약간 플러스 알파, 일종의 말하자면 부풀려야 되죠. 그죠? 부풀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겁재라는 자체는 일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견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양손에 떡을 쥐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 빼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고요. 편재 자체는 상관으로부터 올곧이 상관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편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편재는 당연히 부풀려져 있죠. 상관의 기운이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부풀려진 능력을 갖고 있죠. 부풀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겁재나 편재 모두 그런 일종의 우리가 뻥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자체는 본질로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야? 결국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무기를 안 쓸 수가 없죠. 그게 이제 조금 오버가 되면 그 선이라는 게 있어요. 선 살짝 넘고 안 넘고의 차이에서 사기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그래서 사기냐 아니냐의 차이는 사업가의 입장에 있어서는 성공하면 사기가 아닌 거고, 그러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혁명이고 똑같아요. 성공한 쿠데타는 혁명이고 성공하지 못한 쿠데타는 역적이 되는 거죠. 똑같아요. 사업을 통해서 성공해버리면 그게 사기가 아니고 성공하지 못하면 사기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기이냐 아니냐의 차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애매합니다.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의 역사는 성공한 사람의 역사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계속 역사를 만들어 가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 가니까 자기네들 유리한 방향으로 그런 사기적인 부분들을 사기가 아니게끔 만들어 가는 거죠. 세상은 그 사람들이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죠? 최대한 법을 아는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물을 누릴 수 있는 최고한 구멍을 만들어 놓죠. 합법적인 법을 만드는데 재물을 자기네들 방식으로 취할 수 있는 나름대로 여지를 항상 만들어 놓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버리죠. 사다리 꺾기를 하죠.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그러나요? 올라오는 자기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나서 사다리를 어떻게 해버려요? 자기들은 올라가죠. 높이 올라가고, 올라간 다음에 사다리 걷어차버리는 거죠. 올라오지 못하게. 그게 바로 자본주의 생리죠. 왜냐면, 우리만 누려야 되니까. 다수가 이루어지면, 어떤 자본사회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어야만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끝없이 즐길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또 엉뚱한 쪽으로 나가는데, 편재, 겁재 이 둘이 부자 되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다르다. 다르지만 비슷하다.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 나름대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 좀 이해하셨을지 모르지만 일단 요 정도 얘기를 하고 사주를 풀어가면서 또 저차 이름만 계속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추가적인 부분들은 사주를 봐가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주 한번 봅시다. 일단 하나씩 해놨게요.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하는 중간에
내게 얘기하는 중간에 자꾸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사주 올리거나 생일 올리면, 여러분들, 제가 볼 수 없어요. 일단 그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뭐 끝나고 나서 신청해 주시면 그때 내가 신청 받을게요. 그때 받을게요. 일단 얘기할 때는 좀 일단, 요 사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을목일간이 미월에 태어났고, 이제 겁재도 있고, 편재도 있다. 그죠? 겁재, 편재 다 있죠. 자, 을목일간이 미월에 태어났다. 이 계절이 참 중요하죠. 저 계절은 자,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을목이 미월에 태어났다는 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을목은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겁재를 일종의 이용해서 쓰는 사주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어 쓴다는 건 어떤 거냐면, 저 사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주는, 겁재를 필요해서 쓴다는 건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빚이 필요 없다. 필요할 때만 필요하다. 빚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큰 사업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빚은 될 수 있어 안 지면 좋다. 빚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주는 사업가가 아니에요. 나 빚 지고 싶어. 빚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밀리사님? 자, 이 구조 자체가, 왜? 이유는 간단해. 왜? 이 을목일간이 미월에 이런 구조는 내가 얼마든지 내 환경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방편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빚지면서까지 그렇게 살 필요를 못 느낀다. 단지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필요할 때 끌어당겨서 빚을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필요에 의해서 지는 거는 사업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자체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감당 못하는 빚이라는 게 있어요. 그 빚에 휘둘리면서 사는지만 그 자체를 쇼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그래서 겁재라는 부분은 여기서는 의미가 그냥 내가 이용하는 정도, 살짝 필요에 의해서 한 번씩 이용하는 정도의 겁재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편재도 마찬가지. 여기서 편재는 얼마든지 내가 편재에 휘둘리는 게 아니고요. 내 의지에 의해서. 왜? 태어난 계절 때문에. 계절 때문에. 첨단했던 저 기토 편재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극소예요.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저 편재는 굳이 나한테 의미가 축소돼 있어요. 축소. 그냥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 적절성은 얼마든지 찾아서 그런 환경에서 터전을 마련해서 남들을 많이 고용해서 너무 넓으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사람을 끌어당겨서 그 환경에서 뭔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엄청 키워서 그 사람들 줄 것 주고 또 내 것 가지고 이거 복잡해서 그 생각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겁재 편재 있다 하더라도 없는 것처럼 쓸 수는 있다. 하지만 가끔 가다가 이용할 수는 있다. 그 이용이란 뭐냐면 겁재를 필요에 의해서 이용한다라는, 때로는 빚을 지고 필요에 의해서 어떤 끌어당겨서 이룰 수 있는 상황은 어쩌다 한 번씩 만들 수는 있으나 본질은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확합니다. 오늘 주제에 따르는 얘기의 개념만 얘기한다면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멜리사님 됐나요? 겁재 편지에 대한 설명 됐나요? 겁재 편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사주는 그게 만약에 내가 겁재 편지를 2, 4주 정도면, 자, 다시 한번 2, 4주 정도면 내가 겁재 편지를 쓴다라는 의식이 들어오는 순간 위기에 있는 거예요. 위기.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겁재 편지를 쓰려는 상황이 안 오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뭔가 겁재나 편지를 쓰려고 할 때는 순간적으로 내가 위기에 왔을 때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잠시 이용하는 거고, 또 어떤 상황이 좋아지면 겁재 편지를 이렇게 밀어내버리죠. 그게 빚을 갚아버리는 것 같아요. 불편한 거니까. 네, 멜리사님, 내 말이 딱 맞아요? 사주에 써 있잖아요, 그렇게. 사주에 써 있잖아요. 거기 이제 사주 구조에 있어서 빌리는 걸 즐기는 사주가 있어요. 남의 걸 이렇게
내 거 있어도 내 거를 일단 놔놓고 남의 걸 먼저 크게 끌어와서 감당 못할 정도로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형태. 내 걸 놔두고. 그런 사주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주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 거 자체를 잘 쓰려고 하지 않고, 남의 것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충분히 내 걸로 사업할 수 있는데, 내 걸 뭘로 사업해? 아이씨, 내 아이템 가지고 그 아이템으로 돈을 끌어당겨가지고, 투자받아서 내가 그걸로 사업하면 되지. 내가 있는 돈, 내 돈 내가 왜 까먹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거의 반반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도 반반이에요. 그러니까요. 타리님과 같이 있으면 좋으니까 좋게.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순으로 쓰는 역할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일간과 비견의 개념으로 가는 방향성을 가는,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 방향이라는 건 빛 없는 세상이 좋아라는 사람들의 개념이고, 그 사람들은 빛 있는 사람들 이해 못 하잖아요. 또, 빛 있는 사람들은요, 빛 없는 사람 이해 못 해요.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세상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는 세상이 가장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빛 없이 사는 사람이 빛 있어 사는 사람 보고 욕하잖아요. 그럴 거 없어요.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큰 사업하는 사람들, 다 빛 있어요. 빛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은행빚이 없으면 사업이 안 돼요. 은행에서 일부러라도 은행에서 돈 갖다 쓰게 돼 있어요. 하리지라님 들으셨네? 그래서 이 빚이라는 자체에 대한 부분이 나쁘게 얘기할 것도 없고요. 나쁘게 얘기할 것도 없고, 좋게 얘기할 것도 없고요. 중요한 건 각자 사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 입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니까 긍부정을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그 입장이 맞는 거죠. 자, 뭐 또 누구 아까 신청하신 분 있죠? 사주 누구였죠?